성취, 승리, 이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대단한 성취를 이루는 게 몇 번이나 있을까요? 안 해도 되는 걸 나는 매일 그걸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 하나로부터 이미 승리를 했어. 그래서 삶에서 존재하는 작은 승리, 이런 것들을 설계해야 됩니다. 작은 승리는 어디에 배치해야 되냐면,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은 상태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 이게 건강과 직결됩니다. 계속 기분이 좋을 수가 있냐 싶잖아요. 세상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정말 좋은 일들은 뭔가 일을 성취를 했을 때, 뭔가 이루었을 때, 해냈을 때, 그리고 뭔가 얻었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취, 승리, 이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대단한 성취를 이루는 게 몇 번이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어. 그리고 원하는 승진을 했어.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찾아오던가요? 몇 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굉장히 드물게 찾아오죠, 인생에서. 그럴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게 뇌리에 남아서 그 기분으로 몇 년을 버틸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를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런 성취를 위해서 오늘은 참고 앞으로 나아가죠. 오늘은 그 성취를 위해서, 그 승리를 위해서 좀 참아야 돼. 고통스러워도 참아야 돼. 이런 사고방식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생각보다 괜찮지가 않아요. 뭔가 불만족스럽고 오늘 해낸 것 같지 않고 뭔가 미흡하고 불만족스러워요. 그게 하루면 괜찮은데 계속 쌓여나가죠. 계속 쌓여나가면 어떤 감각에 휩싸이냐면, 나는 해도 안 돼. 쉽지 않아. 노력해봤는데 안 돼. 난 안 되나 봐. 계속적으로 뭔가 성취가 주어지지 않으면 자기 비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기 시작해요. 왜? 그게 쌓여갔잖아요. 하루만 불만이 주어진 게 아니고 매일매일 쌓여가는 그 불만족,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게 되고 나 자신이 그렇다라고 믿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매일의 승리를 줄 수도 있는데 매일의 승리를 주지 않는 삶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매일 좌절하고 실패하고 거절당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회가 만들었을까요? 설령 사회가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사회가 너 잘했어 라는 성취를 보여주는 건 되게 드문 일이기 때문에 사회든 개인이든 성취를 많이 주면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동기부여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취는 생각보다 자주 주지를 않아요. 드물게 준단 말이에요. 인색하고 짭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나 자신은 계속 자기 비하가 일어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정체성 자체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에서 계속 승리하고 있다. 작은 승리가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다. 이걸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로 매일매일이 흥분되고 즐겁고 내일이 기대되고 월요일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작은 승리, 그걸 설계를 하는 것은 남이 설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설계해야 됩니다. 나 해냈어. 우리가 대단한 걸로부터 승리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난 해냈어 라는 느낌은 남들은 하지를 못하는데 나는 이걸 매일 해내는 사람이야 라는 규칙을 주면 됩니다.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해군 제독인 윌리엄 H. 맥레이븐이라는 그 사람이 텍사스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유명하죠. 일어나서 침대부터 정리하라. 간단해요. 침대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잖아요. 각을 잡고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해군 제독이면 밑에 쫄병들이 다 해줄 수 있어요. 이분은 네이비실 출신인데 그때부터 자기 통제력을 계속 키워왔던 거예요. 그때 습관이 된 자기 침구를 일어나서 정리하는 거, 잘 정리된 그 침구를 보는 순간 눈 뜨자마자 나 해냈어, 이런 느낌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해도 되는 걸 나는 매일 그걸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 하나로부터 이미 승리를 했어. 해군 제독은 전쟁과 전투를 수행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중요하죠. 이길 수 있다는 그 마음. 이불 하나 갰을 뿐인데, 잠자리 정리를 했을 뿐인데 이미 적들한테 이겼을 때 그 감각과 동일한 감각이 주어집니다. 뿌듯함, 승리감. 그러면 그 승리감을 가진 사람이 전투에 승리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그냥 불안해하는 사람. 이번 전투는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데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이런 불안감에서 시작하는 사람, 누가 승리할까요?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승리하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 그 감각을 그대로 재현해낸다는 거.
그 감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에 먼저 쉽게 노출이 됩니다. 승리하는 감각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삶에서 존재하는 작은 승리, 이런 것들을 설계해야 됩니다. 내 삶에 자꾸 끼워 넣어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한강에 나가서 2시간씩 패들링을 합니다. 노를 젓고 와요. 이제는 습관이 돼서 맨날 하는 행위지만 누구나 이 행동을 쉽게 할 수는 없어요.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장벽이 한 10가지도 넘어요. 근데 이 행위 자체가 루프가 된 저한테 있어서 그 행위는 아무런 저항이 없고 정말 숨쉬는 것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행위를 했을 때 일단 감정이 아침부터 딱 정리가 됩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그게 패들링에 집중을 하고 그걸 어떻게든 수행해내고 행했다라는 느낌이 들면 승리한 감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이것보다는 쉬울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존재하는 다른 일들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승리도 좋지만 작은 승리에 익숙해지다 보면 계속 어떤 강도 높은 문제, 더 큰 승리에 대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작은 승리는 어디에 배치해야 되냐면 일어났을 때, 아침에 눈 떴을 때 그 시간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왜? 그 시간에 내 감각을 승리의 감각으로 전환을 시켜 놓으면 그 다음 하루가 다 그거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즉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생길 때 거기서 뭔가 결심을 하거나 다시 일으켜 세워야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아침에 제대로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과정은 굉장히 순탄하게 빠른 선택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계속적으로 좋은 계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아침에 꽤 괜찮은 승리를 배치를 하면 정말 좋은 대학교를 가고 큰 훈장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평생 살아갑니다, 사람이. 그 자부심으로, 그 뿌듯함으로. 근데 만약 아침부터 거의 어떤 전투에 승리하고 훈장을 받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그 하루가 그냥 제대로 돌아갑니다. 약발이 하루 간다. 그리고 내일은 약발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또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승리하는 게 가능하다. 매일매일 기분이 좋을 수 있다. 어떻게? 설계를 해서. 그 설계가 바로 루프입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나의 도전. 움직이지 않으려는 내 관성을 이겨내고 한 걸음 떼고 역시나 승리하는 거. 그 승리를 매일 반복하는 거. 그게 루프입니다, 여러분. 그 루프를 만들어 가자. 같이 만들어 가자. 여러분과 같이 걸어가는 후쌤입니다. 저도 걸어가고 저는 가급적 많은 분들이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매일매일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면 심심하잖아요. 같이 가면 더 좋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분들과 같이 걸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매일 기분이 좋을 수 있다. 매일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분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몸을 움직여서 첫 번째 승리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반복할 거예요. 왜? 괜찮거든. 꽤 괜찮거든. 같이 가봅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생각을 멈추자,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뇌가 진액을 다 끌어다 써버리고 몸을 건조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댓글들 보니까 많이 공감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스스로도 멈춰야 된다까지 생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댓글들 중에 정말 저도 멈추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이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 행하려고 할 때 잘 안 되면 억지로 계속 한다고 그걸 실현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을 멈추고 싶다라고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 게 맞아요. 그 생각 하나도 컨트롤 못해 라고 스스로를 탓하지도 마세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건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바로 전환을 시키면 됩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통제 가능한 범위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생각을 줄이고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규칙이 저항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저항입니다. 저항. 떠오르는 생각은 자연현상에 가까워요. 신체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 억지 개입을 한다고 해서 누가 이기냐? 자연현상이 이겨요. 내 억지가 제대로 먹혀들지를 않아요. 그 상황에서는. 조금 생각 떠오르는 정도에서는 약간 억지로 안 해야지 하면 안 할 수 있지만, 정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분들은 그걸 멈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료실에서도 너무 부정적 생각이나 부정적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선생님, 계속 부정적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연이어서 부정적 말투가 나옵니다. 그만큼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뭔가 부정적 행동을 멈춰야 된다라고 내가 딱 얘기를 해주면 그 주제에 대해서는 멈춰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건 해도 괜찮은 것 같단 말이죠. 예를 들면 진료실에서 계속 남편에 대한 부정적 얘기를 계속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그 남편에 대한 욕을 계속 해봐야 본인의 건강과 본인의 마음을 갉아먹지, 아무리 해도 그분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분한테든 본인한테든 누구한테든 어쨌건 그 행동부터 멈춰야 된다. 부정적 말을 하는 그 행동부터. 그러면 그 순간 남편에 대한 얘기는 딱 멈춰요. 그런데 바로 화살이 누구한테로 가냐면 자기한테로 또 옮겨갑니다. 자기 비하가 시작이 돼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떠올라요.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내 자신이 싫어요. 퐁당퐁당 계속 반복을 합니다. 대상만 바뀔 뿐이지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 말과 부정적 생각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일어난 사건보다 현재 본인이 얼마나 부정적인 상태에 머무르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나간 사건은 이미 지나갔는데 현재 나는 굳이 이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 상황에 머무를 거야 라는 굳은 결심을 한 것처럼 본인 자신이 불행한 이유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불행에서 꼭 빠져나오기 싫어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개입이 될 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고 억지가 개입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은 희한하게도 하지 말라 하는 거를 저항해서 계속 하게 만듭니다. 담배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던가요? 어디? 다이어트 해야지, 음식 좀 그만 먹어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본인한테 부정적 단어를 되먹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비하가 쌓여서 자기 자신을 믿지 않게 됩니다. 나는 행동에 옮기지도 못하고 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신호를 계속 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해놓은 그 수준의 사람의 행동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걸 멈추려면 일단 저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난 어떠한 보기 싫은 행동들, 말투가 나오더라도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관찰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또 이런 생각에 빠져드네. 한마디 했는데 그 중에 부정적 단어가 3개나 포함이 되어 있네. 우리는 끊임없이 객관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들을 관찰해야지만이 거기서 한 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관찰하지 않으면 휩싸여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감도 못 잡아요. 첫째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말로 해봐야 됩니다. 또 반복을 하고 있구나, 이 습관적인 행동들을. 좋은 말도 반복을 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하게 되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언행일치가 안 되면 내가 불편해져요.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 혹은 용기가 필요한 그 순간에 꼭 용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좋은 말도 반복을 하면 그게 나 자신이 되어요. 나쁜 말도 똑같아요. 나 자신을 비하하고 부정적인 말도 계속하게 되면 그게 나 자신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말은 연습이 안 돼 있고 입에 익지가 않아요. 그걸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일단은 관찰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구나. 저항하지 말고 떠오르는 생각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쳐다본다 생각을 하고 일단 말로 한번 내뱉어 봅니다. 관찰을 할 때는 절대 자기 비하도 하지 말고 거기에 좋고 싫음도 다 배제한 상태로 단순히 관찰만 합니다. 완전히 객관적으로 실험하듯이 어떠한 감정도 없이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을 하자 했을 때 객관적 관찰이 연습이 안 되어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관찰을 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감정을 보탭니다. 나 또 이런 말을 하고 있네. 나는 왜 이럴까? 뒤이어서 자기 평가가 따라와요. 나를 관찰할 때 자기 비하나 감정을 배제를 하고 호불호를 배제를 하고 계속 관찰을 하게 되면 그냥 일어나는 일일 뿐이에요. 말 그대로 객관화가 일어납니다. 자연현상이구나. 내가 계속 무언가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 뿐이구나. 부정적인 말을 내가 반복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었구나. 알아채야 됩니다. 그걸 알아채기 전에는 그걸 멈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둘째, 말로 해본 다음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글로 적어봅니다. 내 생각을 글로 적는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을 글로 적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그 생각이 반복해서 나를 괴롭힌다 생각이 들면 일단 글로 한번 적어봅니다. 글로 적기까지 굉장히 저항이 강합니다. 글로 적어보기 힘들어요. 부끄럽고 불편하고 괴로운 측면이기 때문에 그걸 글로까지 적는다는 게 나 자신이 너무 치졸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와, 저 사람을 어떻게 좀 복수를 할까, 이런 생각을 글로 적는다는 게 적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잘 안 적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한번 넘어서서 일단 적는 이유는 적지 않으면 맨날 그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그걸 반복을 합니다. 적어보면 생각보다 단순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가지를 치면서 이야기를 덧붙여 놔서 그렇지 적어보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것 뿐이에요. 근데 머릿속에는 구중궁궐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야기에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너무 거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남편 휴대폰에 이전에 없던 비밀번호가 하나가 걸려 있어요. 전에는 남편 휴대폰이 비밀번호가 없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이게 뭐지?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생겼나? 나한테 뭘 감추는 게 있나? 온갖 생각이 끝도 없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번 이걸 글로 한번 적어봅시다. 남편 휴대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아무 일도 아니에요. 휴대폰에는 원래 잠금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게 오히려 이상한 거야. 뭐 잃어버렸는데 누가 그 휴대폰을 쓰면 안 되잖아요. 비밀번호 잠금 기능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전에 비밀번호가 안 걸려 있었던 게 오히려 더 무심했던 거예요. 적어보면 그냥 하나의 객관적 사건이 일어난 것 뿐이에요. 근데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의미하는 바를 얘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아, 전에 어떤 여자랑 만났을 때 그 보는 눈빛이 좀 이상했어, 남편이. 혹은 저번에 그 사진에 회식 자리에 있는 저 여자랑 뭔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기록을 하는 목적은 객관화시키고 그 다음 머릿속에서 더 이상 이 새둥지를 짓지 않게 내 기억에서 끄집어내서 기록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도 돼. 뇌가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작업을 줄인단 말이죠. 기록하지 않으면 그 작업을 계속해요. 모든 가설을 다 동원해서 막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은 영원한 주제죠. 진료실에서도 늘 듣는 얘기고, 이번에 댓글에도 그런 게 달렸더라고요. 딴살림을 차렸는데 내가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그 밑에 다른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혼을 해라. 나이 들어서 병간호 안 해도 되고 오히려 홀가분한 거 아니냐.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괴로우니까 본인이 멈추는 게 낫다. 다양한 댓글이 달립니다. 그리고 내가 부정적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하는 것은 그 생각들의 주제나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내 에너지 레벨이 낮아져 있는 것 뿐이에요. 즉, 달리 얘기하면 내가 몸을 쓰고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되고 심장이 튼튼해지면, 기분이 좋아지면 결국 그 생각은 안 떠올라요. 내가 처져 있고 몸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몸은 그에 걸맞는 기억들을 소환해냅니다. 왜? 내 기분 상태, 내 몸 상태와 내 사고방식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부정적 기억들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너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기분 나쁘지 않아? 라고 막 들이밀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후관계가 사실은 이 생각들이 막 나와서 기분이 나빠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컨디션이 떨어지고 기분이 나빠졌을 때 그 기억이 소환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기억들 속에서, 그 생각들 속에서 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 생각을 멈춰야지라고 그 생각에 집중하는 것은 원인에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즉, 해결하려면 그냥 나가서 움직이면 돼요. 나가서 계단을 오르거나, 가장 문 밖에 나갔을 때 있는 게 계단이니까 그 계단을 오르면서 심박수를 올려버리면 싹 사라져요. 그러면 딱 그 순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트레이드마크. 아, 생각은 거짓말이었구나. 가짜였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금방 알게 돼요. 모든 생각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기반이에요. 모든 생각은. 실제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과 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각이랑 그게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어난 사건은 사건이고, 여기서 내가 만들어낸 것은 완전히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사건이 일치하지 않아요. 머리가 재구성해서 하나의 대본을 만들어서 그걸 본인한테 영화 상영하듯이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상영되고 있는 그 영화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다 알죠. 이거는 설정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실제 촬영 현장에서는 우리가 보는 영화랑 다른 어떤 무대도 있고 세트도 있고 배우들의 의도된 연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 촬영 현장 가보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 촬영 현장이 진짜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낸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그 생각은 나의 경험과 나의 사고방식이 재조합을 해냅니다. 나한테 쓸만하게.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본인 인생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그 생각들은 본인 사고방식 기반으로 만들어낸 본인만의 영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절대적으로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글로 적어보면 각색된 것들이 막 제한이 돼요. 그래서 진짜 팩트들만 보통 적힙니다. 적어보면 생각보다 드라이해. 어떤 일이 일어났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 뿐이에요. 거기서 감정을 빼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게 나한테 일어났는데 그냥 조금 운이 없었네 정도지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얘기를 길게 했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냥 생각이 길어지면 그 생각을 멈추기 위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가서 움직이면 됩니다. 움직여서 에너지 레벨만 높이면 없어지는 거다. 생각이 잘 통제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몸을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 뿐이에요. 한 걸음 나가서 계단을 올라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대부분의 저희 구독자들은 이제 다들 잘 하세요. 본인의 반복된 루프를 통해서 내 삶이 통제되고 있고 내 건강이 개선되고 있고 이걸 몸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좋고요. 근데 아직 안 되는 분들, 이제 저희 채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